취미가 한시 감상 및 한시를 짓는 것입니다. 한시 짓는 그 공부를 아주 옛날부터 했는데 제 나름대로 한시의 그 맛에 좀 빠져서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제목으로 저에게 강의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시와 시간상 한시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적 측면이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이것은 제일 끝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지역의 인문 공간 그리고 자연 세계들에 대해서 읊어놓은 그 한시 그것을 보면 그걸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새로운 각도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 고취와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도 유용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테면 한시를 가지고서 그것을 주제로 탐방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시간상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할 것은 이 인문이 들어간 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자연세계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는 종교와 학문, 고대의 유적, 무형 문화유산. 이러한 부분으로 그 문화유산, 즉 인간이 만든 문화유산의 그 범주, 그 내용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자연세계 충남에는 산악, 강하 있고 또 해안을 끼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자연세계를 볼만한 그런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뽑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시로 본 충남 지역의 문화유산. 여기서 제가 제일 처음에 뽑은 것이 아산 봉곡사입니다. 이게 이칭으로 서감사 또는 서암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제가 강학공간, 우리 인문 문화 자산 중에서 아산 봉곡사는 강학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학공간이야 유가에 소속된 주자학, 성리학에 소속된 그러한 서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산도 충청도 지역이 있죠. 충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충남의 그 문화를 다룰 때는 저 아산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자각은 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은 이 아산 봉곡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 그게 정약용의 서암강학기라고 하는데 보면 아산 문집에 보면 상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산 봉곡사 아니 그 많은 가운데 하필이면 왜 저걸 뽑았느냐? 이것이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자가 유교를 기반으로 도가 불가를 다 교섭을 하고 그뿐 아니라 당시에 첨단 과학 기술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주자학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은 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그게 맞는 학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대로 오면서 사회가 변천하는데 기존의 것을 계속 보수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이 나오죠. 그러한 가운데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등장했죠. 저분이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 인물입니다. 그때 인물인데 우리는 거주자하게 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 속에 쫙 갇혀 있는 그 순간 서구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전에 이제 성호 이익이 나타나서 그 세계의 어떤 조루, 철학 학문의 조루에 사실 보면 그 부엉이 돼요. 이 성호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호 실학은 이제 저는 성호학파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우리 현재의 학자들의 어떤 태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호의 경우에는 율곡의 학문도 수용하고 또 윤휴의 학문도 수용하고 서양 세계의 학문도 수용하고 태계의 학문도 일부 수용했습니다. 사실 그 남인이라고 하지만 태계의 학문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남인이기 때문에 성호도 남인으로 분류를 하지만 자 그런데 이 윤휴나 저기 율곡 사상이나 또 서양에서 온 사상들은 대개 실용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전통 유가 경전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속에서 녹여드린 것이 성호 실학이다. 그때 이제 그 시대에는 우리 조선의 시대에서는 그 시대에는 그 학문이 꼭 맞는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펼쳐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배를 마셨죠. 그럼 지금의 이제 어떤 상태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이미 들어왔었죠. 그러면 이전의 성리학은 농경사회고 대가족 사회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학문이 이제 전개가 된 것인데요. 아니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대가족도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삼촌도 없고 삼촌도 없고 사촌도 없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사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품목이 아니죠.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학문들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 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그 학문 체계를 유가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공자는 빠지게 됩니다.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유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리학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미래사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암강학기를 통해서 저 봉국사에서 일어난 그 강학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유학, 인과 의라고 하는 가치는 그게 1차적 본성이든 2차적 본성이든 어떤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데 유익한 면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이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의 유학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촉발시키는 그 하나의 촉발제로서 저는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고 봉국사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저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봉국사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봉국사에 있는 스님들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마산도 모르고 실학도 모르고 뭐 강학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아산시 당국과 불교 불교계와 어떤 이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말하자면 그 어떤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꼭 저리 불교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뜻밖의 타 학문의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 이것도 굉장한 이벤트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 지역의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하나의 이제 이바지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이제 강학은 그 기간은 1795년 정조 19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그 10일간
자, 목적은 성호이익의 가래 질서입니다. 질서는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순식간에 이렇게 쫙 기로 빨리 쓰는 거. 그 장제가 그렇게 했답니다. 장행거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본떠서 성어보 뭐 맹자질서 그렇게 하죠. 그죠? 성어의 경학들은 끝에 질서가 많이 붙어요. 가래도 역시 질서나. 그래서 성어는 저 례를 그렇게 막 이렇게 중시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 시대 상황에 따라 좀 변해야 된다. 하나의 이제 실용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이 가래 질서를 교정하고 편집하고 또 동시에 밤에는 학술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본국사 강학이요. 참석자는 이제 이사만은 성호 이익의 종손자입니다. 종손자이고 직접 배웠어요. 성호에게 안산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만의 양아버지 이병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의 진작에 내려와서 저기 예상군 고덕면에 이제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가 바로 아산 아니겠습니까? 그래 자연스럽게 그러한 저 사람들을 성호 좌파라 그래요. 좌파는 다른 뜻이 아니고 개혁적이다. 기존의 학문에 반대한다. 실학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러한 사상적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강학기에 보면은 뭐 근서는 제도 상기 상복, 왜냐하면 이 자리의 자장인 이사만이 그 성호학의 여러 분야 중에 예학, 경학을 전수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호학을 혼자서 개성을 다 못해요. 그래서 누구는 예학, 누구는 역사, 누구는 경학, 누구는 경세, 누구는 뭐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쭉 대개 그 가족들입니다.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누어서 전공을 했는데 여기는 가래 질서니까 이사만이 예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래 되었고, 가래 질서는 이 교정 작업은 다산 정약용이 서둘러서 앞장서서 정약용이 자기 개인적인 사재를 틀어서 종이값, 숙박료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정신적 세계를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3명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여기에 사단 칠정론 있죠. 여기 이제 다산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태계 율법 또는 고봉 태계의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쾌한 정의를 내립니다. 태계가 말하는 리와 율곡이 말하는 리는 다르다. 그리고 태계가 말하는 기와 율곡이 말하는 기가 다른 거다. 쉽게 말해서 태계가 말한 것은 어떤 윤리적 또는 이제 다산의 말에 빌리면 성령적, 정신적 뭐 이런 세계. 그게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리와 기를 나눴다. 그러면 이 리는 순수한 본성이 될 테고 기는 그 반대의 하나의 욕망 덩어리, 나쁜 덩어리 뭐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측면을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율곡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의 원리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발출하느냐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니 기가 움직일 때 네가 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현자들의 리와 기를 보는 그 개념에서부터 서로 다른 면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걸 찍었는데, 그리고 다산은 쏙 빠져나옵니다. 다산은 절대로 이제 이기론 그걸 수용하지 않죠. 그거는 도가 불과라고 말해버리고 자기는 원래 공자명자로 간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학적으로 가는 것이죠. 반주자 반성리학의 노선을 이제 간 것입니다. 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 유학이 또 새로운 면으로 사실 기존에 누가 뭐라고 했더라 누가 뭐라고 했더라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되겠느냐? 그런 각성을 이것을 통해서 성호가 죽고 그 다음에 한 대가 흘러서 이제 다산이 직접 못 배웠죠. 그렇지만 이 사람 다산이 앞장서서 성호의 학문을
반드시 선양을 해야 된다고 막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도. 그러나 그것이 이제 유감스럽게도 모조리 다 좌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있고, 본국사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저게 이제 천년의 숲이고, 본국사 사진이고, 여기서 이제 저기 법당 앞에서 앞으로 마주 보면은, 천안 광덕산 들어보셨죠? 광덕산이 주위에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역사적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몰라. 자, 정약용이 이제 여기서 13인이 모두 시를 이제 읊었습니다. 아이고, 시를 잘 지었어요. 시가 아주 야물고 단단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하고, 또 전고도 쓸 줄도 알고 아주 인류시입니다. 이건 다산이 34살 때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중음모 신부 사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가원하고 이성훈하고 다산이가 이제 타겟터가 됐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물리치라 저쪽에서 막 이제 공격했는데 이 정조도 아주 곤혹스러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34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삼품 우부성지에서 종육품 금정찰방으로 어쩔 수 없이 좌천을 시켰어요. 임금도. 저게 이제 홍주 관내에 있어요. 자, 그 이따가 이제 성호의 가르질서를 다시 이제 편집을 하자 이렇게 돼서 뭐 있죠? 자, 찬란도 할사 성호 선생이시여 성명으로 성과 명으로 밝음으로 찬란한 걸 지었었네. 문집이 엄청 많죠. 자, 아득히 광막함 근심하였거늘 혼돈 속에 세밀히 분석함 내가 찾아보았네. 그렇더라 이거죠. 보잘것없는 나 늦게 태어났으나 더 넓은 대도 들었네. 대도를 들었다. 성호를 통해서 말이죠. 다행히 기름진 은퇴에 젖기는 했으나 상스러운 곡은 보지 못한 것 애석하네. 보배 창고엔 남긴 한기 가득하여 의심과 은혜로 사람들 구제하네. 이거는 이제 성호 이익에 대한 찬미입니다. 굉장히 열렬하죠.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숙한 것이죠. 다산의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모범이 성호 이익의 그 모범 본보기 한 노인이 남아있어. 이 사람이 바로 이사만입니다. 저기 성호의 종손자, 종손이 아니고 종손자. 그러니까 성호 형님의 손자예요. 직접 배웠다고 했죠. 자, 그런 성호 정신을 알고 있다 이거죠. 자, 모범이 한 노인에게 남아있어. 나이와 덕이 사람은 초월 했네. 다 아버지 뻘이에요. 저 지는 사람들의 도학이 망한 것. 뭐 이거 도학이라기 도학이 망한 것. 도학 저게 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자, 사실 다 아시겠지만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 후기에 알고 있는 후기의 학문, 그거는 도학의 일부입니다. 도학은 수기와 치인을 겸한 것, 그게 도학입니다. 논어에도 맹자에도. 그리고 밀국 선생의 성학지표의 제8 성현도통에도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복희로부터 쭉 내려가서 공명을 거쳐서 효자에 이르기까지의 그 도는 뭐냐? 그 학문은 뭐냐? 바로 수기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학의 도,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도학은 조선 전기에 많이 썼죠. 이것은 사실은 수기와 치인을 다 겸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 전기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내려올수록 수기는 내팽개 쳐버려요. 치인갱신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거 하면 저 가짜 약간 속가에 때가 묻은 가짜 같아. 문장해도 또 가짜 같아. 뭐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진짜 성리학이 뭡니까? 갱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기본, 수기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 그게 전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죠. 성리학 때문에 조선 망쳤다. 아니에요. 성리학은 그래 한 게 아니고
유학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리학과 유학은 다 수기, 치인, 갱세 이 삶의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는 그 학문이 성리학이고 도학이다 이 말이야. 이거 책임 안 지면 도가고 또는 불가예요. 차를 그리 가든지. 그 선비인데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백성을 책임집니까? 자, 그래서 진정한 도학이 망한 것 맞는 말입니다. 이게 수기만 있고 치인이 없어져 버린, 경세 치인이 없어져 버린, 이게 무슨 도학이? 진짜 도학 가져와라 이게야. 도학이 망한 것 무한히 탄식하더니 맞죠? 실학의 입장에서 보면 뭐 실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수기 치인을 겸한 것이 그게 실학이에요. 사실은 뭐 찾아오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니 노경에 기뻐하시네. 자, 이것은 이상 이 삼원에 대한 찬입니다. 찬민. 그다음에 책 교정하며 서로의 마음 나누었고 서성 찾아 고생 달게 여기네. 아직도 명적은 이제 이게 맹인이 지팡이 짚고 대충 짐작하고 가는 겁니다. 이치를 요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대략 투박하게 섬세하지 못하게 이 말이에요. 이 문자를 쓴 겁니다. 문자를 다 저 양웅이 저 명적이란 백보는 다 양웅의 말입니다. 그걸 쭉 가지고 왔죠. 아직도 투박을 편안히 여겨 섬세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우리 공부 제대로 안 됐으면서 덜 된 상태에서 자만한다 이거죠. 명적을 편안히 여겨 헛되이 백분에 이르렀네. 백분은 이제 완전한 하나의 기술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백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백분에 이르렀네. 노력하는 친구들과 여기서 여기 어디입니까? 봉국사. 봉국사. 그러니까 봉국사 방학기의 의미가 되죠. 봉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해하다 얘기야. 여기서 아침 저녁 보냈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설을 보면은, 자, 이 시에서 정약용은 봉국사 강학 모임에서 그가 느꼈던 학문적 열정, 이익과 이 사문에 대한 존경심, 시대적 사명감을 담아냈다. 아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이 망하겠다. 그건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럼 성호학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우파는 성호 성리학 그리고 공서파, 서양을 서방 문명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수적이죠. 그래서 우파라 그래요. 성호 좌파는 이른바 실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서학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좌파 쪽으로, 진보 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것이. 다사는 진보지. 봉사는 그에게 정신적 이완과 학문적 지향점을 찾게 해준 강한 공간이었다. 자, 시간 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뒤에 좋은 시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미치겠네. 이거 어떡할까? 예? 자, 이걸 뒤에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좋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할게요. 이제. 자, 의총과 종용사. 또 왜 또 하필 또 종용사냐? 현충사도 있는데. 현충사는 이제 숙종 때 세웠죠. 종용사가 좀 더 앞에 현종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충사는 지금 직전까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용사는 지금 현재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봉국사 아산 했는데 또 아산 현충사는 지역 분배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산에 있는 종용사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뭐 이 내용은 대부분 아실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읊은 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종용사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문집에도 들어있고 또 기타 각 시인들의 시집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저기 윤성거의 종룡당 상냥문과 황현 아시죠? 금산 종룡당 이러한 작품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저 짧은 황현 금산 종룡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래 쓰는 원고에는 밖에 상냥문을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것만 보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황현의 금산 종룡당. 황현이 누굽니까? 경술국치에 자결한 사람이에요. 선비로서 기계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리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를 엄청나게 시를 잘해요. 자, 가을산 차갑게 양봉의 사당 감쌌는데 양봉이 뭐냐? 그러면 재봉 고객명, 중봉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을산 차갑게 양봉의 사당 감쌌는데 산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가을풀 우거진 속의 총비가 묻혀있네. 그러니까 저기는 뭔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그 금산 경찰서장이 다 부숴버렸어요. 사당도 있던 거 허물고 무슨 비고 시설물 다 그 기록에는 의성들을 그러니까 스님들 의병을 모신 곳이 서쪽 별묘에 있었는데 그것도 싹 다 없어졌습니다. 별묘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자, 가을산 차갑게 양봉의 사당을 감쌌는데 가을풀 우진 속의 총비가 묻혀있네. 요거는 아직 일본에게 손상을 당하기 전입니다. 나중에 손상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가꾸지 않고 이 호국 충절 정신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묻혔다. 의총비가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보국을 나라 갚는 것을 어찌 투할한 뒤로 여출이요. 또 고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고경명 선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이미 영린했을 때 각오했네. 아니 외란 일어나기 전에 중봉 선생이 어떻게 했죠? 지부 상소했죠. 실태면 주기를 하고 몇 번이나 상소했어요. 할 때마다 기왕 보내.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에 것은 지금 두 분을 동시에 기르기 때문에 보국을 어찌 투하한 뒤로 여쭈고 이것은 재봉 고경명을 이야기한 걸로 봐야 된다.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고경명이 이제 도성이 함락되고 바로 임금은 북진했죠. 북쪽으로 몽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곧바로 의병을 모았어요. 고경명이 곧바로. 그러니까 6, 7천 명이 모였다. 그럼 이제 진격하려고 하다가 아니 저쪽에서 이제 호남 곡창지대로 넘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금산에서 전투를 벌였죠. 그것도 돌아가셔 버렸어요. 자, 그래서 보국을 어찌 뒤로 미루리요 이 말이야. 어찌 투할함 뒤로 늦추리요. 어찌 뒤로 미루리요. 임금이 피난을 하자 곧바로 일어섰다 이야. 근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구절은 고경명 선생을 이야기한 거라. 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저 해서 중공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화각 끊긴 들판 옛날 그 전쟁 났을 때 말이죠. 화각 끊긴 들판 진터에는 슬픈 구름이 어둑하고 까마귀 때 요란한 그 진단에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까마귀 때 요란한 그 진단에는 지는 해 더디네. 그럼 뭔가 서산한 분위기 오죠. 왜냐하면 이 시가 일본의 세력이 점차 조선을 엄습해오는 그 상황에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의 여기가 점점 그 피부로 오면 일본의 동쪽에 있는 일본의 요상한 기운이 점차 우리 조선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로 자꾸 빠져간대. 니라서 구천의 소식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누가 구천에 계신 중봉과 재봉 선생님께
시 위박한 사항을 알려서 도움을 받든지 위로를 받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거 지금 얼마나 이 시에서 엄청 이게 고단수로 지금 읊어 나온 겁니다. 동쪽 여기가 점점 급히 불어오고만 니라서 구천에 소식 전해줄 수 있을까? 저 선생님들께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라는 지금 바야흐로 전망지초에 들어서 있더라. 그 비참함을 읊고 저 시는 거짓이 아님이 자결을 했잖아요. 글 자랑한 게 아니죠. 확실하게 글과 행동이 일치가 된 그런 시였고 그런 인물이었다. 가슴이 찡합니다. 자, 저 이제 어쩔 수 없이 1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이거만 것 하고 이제 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참. 자, 해설. 자, 시인은 종용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나라를 위한 충의 정신을 되새기며 위기를 만난 시점에서 다시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죠. 그는 한시를 통해 종용사를 단순한 역사 유적이 아니라 민족의 어려움과 의로움과 한국 정신을 되살리는 정신적 성령, 그 추모 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다. 자, 앞에 시와 이 시에서는 이 시를 통해서 그 지역, 그 공간들의 어떤 중요성, 또 새로운 의미를 되찾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죠. 저는 전달해 줄 걸로 보입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내용은 뒤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미리 뒷부분에도 지금 발표랑 토론이 있어서 원래 시나리오에는 저의 요약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주대 국어교육과 김미성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미선입니다. 시간이 몇 분까지이시라고요? 지금 2시 21분이어서 9분 정도, 2시 반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토론문을 준비를 한 거를 읽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2025-26년은 충남 방문의 해라는 캐치플레이어 아래 충청 선비의 학문과 풍류 그리고 경관이라는 기획 주제에서 지역 발전 일환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어 매우 이런 발표 주제가 반갑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감사드립니다. 충청 지역 출신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폭염 속에 옥고를 통해 지역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필자 김기 선생님께 또한 감사를 표합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음 몇 가지 내용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것이 이거 마찬가지로 이 PPT 자료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깊이 있는 내용을 짐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그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기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목적과 기대 효과에서 학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육적 측면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적 측면의 기대 효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 컨텐츠, 우리 고전 인문학 이런 내용을 사실은 저는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의 문화유산이 종교와 학문에서 유교, 도교, 불교가 복합적으로 전송되어 온 다층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충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래 고유사상의 유불도, 삼교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충남이 종교 학문의 다층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규정을 검토해 보실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러한 논지를 기술하신다면 이거에 합당한 그런 내용을 또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내주신 PPT 자료만으로는 연구 목적과 기대 효과에서 밝히신 학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의 연구 결과를 짐작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발표에서 부연 설명이 있으시라 짐작은 합니다만, 근데 오늘 발표에서도 사실은 지필 전설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많으셨고, 분명히 오늘 그 한시로 본 충청 지역 문화유산이었는데 발표 내용에서도 우리 유교 철학적인 이런 내용에 너무 치중하셔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되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간단한 요약이 이 자리의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러지 않으면은 다음 기회로 말씀을 요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목에서 한시로 본 충청, 한시로 본 충남, 제목에서 한시로 본 충청 지역 문화유산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내용은 다 한시 충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한시로 본 충남 지역이라고 하시면 더 주제가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지역을 한시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의 자료에서 그 작가군들, 어떤 작가군들이 이 지역에 문화유산을 드러내는 작품, 한시 작품을 남겼는가, 그 대표적인 내용들은 어떠한가라는 이런 범위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의 그 선행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선행 연구 내용도 제시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분을 제가 넘겼지요? 아닙니다. 딱 맞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요 내용 충남 지역에 있는 인문학적 다원적 예술에 대한 태도와 철학적 사고의 결과물들을 인문학적 자원으로 계승 공유해서 오늘날 AI 시대가 요구하는 현대적 가치에 적합하고 사회적 정신과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5년, 26년에 충남 방문의 해라는 아래 이러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우리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한시 이런 내용, 컨텐츠 내용으로다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미선 교수님 토론 감사드리고 김미선 교수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 토론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